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왜 운동을 하면 인슐린 감소성이 높아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21년차 일형당뇨인 당뇨씨입니다. 오늘은 운동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운동이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고 저도 사실 할 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은 1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1부에서는 왜 운동을 해야 하는지,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당뇨와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인슐린 저항성과 인슐린 민감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2부에서는 제가 21년 동안 당뇨 관리를 하면서 어떤 운동들을 했고 좋은 운동이 뭐고 또 우리 당뇨인들이 운동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고 꾸준히 이렇게 운동을 한 제 몸 상태를 인바디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시다시피 저는 C펩타이드 수치 0.01 이하의 인슐린이 정말 요만큼도 나오지 않는 일형 당뇨인이고요. 2001년도에 발병을 해서 지금까지 인슐린 주사를 꾸준히 맞고 있습니다. 일형 당뇨 발병한 지 21년이 약간 안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운동 덕분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20년 넘게 당화혈색소는 6.0에서 6.5를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저는 당뇨라고 해서 음식을 특별히 가리지는 않아요. 집에서도 쌀밥 먹고 있고요. 회사에서도 나오는 밥을 전혀 문제없이 잘 먹고 있습니다. 제 몸무게는 67kg에서 69kg 정도를 항상 유지를 하고 있어요. 고3 이후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운동 얘기를 하기 전에 인슐린 얘기를 먼저 해볼 건데요. 당뇨병은 아시다시피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으로 나눠지죠. 1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공격받아서 파괴되고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자가 면역 질환이고요. 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발병하죠.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내 몸이 인슐린에 대한 내성,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의 인슐린 반응이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상태는 한 4가지 정도를 의미해요. 췌장의 분비 능력이 1형과 마찬가지로 감소됐을 때, 또 반대로 췌장에서 혈당을 올리는 글루카곤 분비가 증가됐을 때, 간에서 포도당 생성이 잘 조절되지 않거나 근육이나 지방에서 포도당 섭취가 잘 안 되거나 이런 상황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상태가 계속되면 2형 당뇨병이 올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안 좋은 겁니다. 1형 당뇨병은 내 몸에서 인슐린 분비가 전혀 안 되는 거고 2형 당뇨병은 내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인슐린 저항성을 당연히 낮춰야겠죠? 인슐린 저항성과 반대되는 용어가 인슐린 감수성 또는 인슐린 민감성이라고 하는데요. 인슐린이 혈당을 내리는데 내 몸이 얼마나 인슐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뜻하는 용어예요. 인슐린 감수성은 사람마다 달라요. 다양한 생활 패턴이나 식이요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과 인슐린 감수성은 서로 상반되는 용어예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당연히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인슐린 감수성은 낮아지고 같은 수준의 혈당을 이렇게 내리는데도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1형 당뇨병은 인슐린 주사를 통해서 우리가 섭취한 포도당을 우리 몸의 세포 속으로 넣어주잖아요. 내 몸의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지면 적은 양의 인슐린만으로도 혈당 조절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1형 당뇨인이라고 난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혈당 조절이 어느 정도 되니까 운동을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연차가 오래되면 될수록 인슐린 저항성도 커지고 인슐린 용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따라서 1형 당뇨병도 2형 당뇨병도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면 좋은 겁니다. 내 몸 세포들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운동입니다. 사실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거 말고도
고지혈증, 고혈압, 심혈관에도 좋고 항암 효과도 있고 뼈 관절에도 좋고 정신적으로 우울증에도 좋아요. 한마디로 만병통치약 같은 거죠. 그래, 운동이 좋은 건 다 알겠어. 누구나 다 알아. 근데 왜 운동을 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지는 걸까요? 사실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에요. 바로 지방과 근육, 이 두 가지 때문인데요. 먼저 지방. 지방이 사실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몸의 필수 구성 요소이고 좋은 역할도 많이 하죠. 몸을 보호하고 체온도 유지하고 세포를 구성하기도 해요. 하지만 지방이 너무 많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액 속에 당이 적어지면서 지방세포에 있는 중성지방이 분해되고 혈액 속에 유리지방산 형태로 근육으로 이동해서 근육의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우리가 지방을 태운다고 하잖아요. 사실 근육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장지방. 내장지방이 안 좋은 건 다 알고 계시죠? 이 내장지방에서 여러 가지 염증성 물질이나 호르몬들이 분비돼서 인슐린 작용을 막아요. 비만하신 분들의 경우 입이 내장 지방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더 높아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포도당이 세포에 잘 전달이 안 되고 그게 또 내장 지방으로 쌓이게 되고 악순환이죠. 운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지방이 분해되면서 근육의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내장 지방이 분해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것도 맞고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많아지잖아요. 근육이 많아진다는 건 근육에서 포도당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커진 근육에 당을 저장할 수도 있고 나중에 그걸 에너지원으로 쓰게끔 해서 간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간보다 좋은 이유가 근육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육은 우리 몸속 장기 조직 중에서 섭취하는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조직이거든요. 근육이 커지면 근육이 포도당 소비를 많이 하게 되니까 인슐린을 덜 분비해도 되고 당연히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지겠죠.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포도당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되고 또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이 더 커지면 또 더 많이 소비되고 또 저장하고 한마디로 선순환인 거예요. 운동을 하면 지방이 없어지고 근육이 커져서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지고 2형 당뇨인들은 당뇨가 완치될 수도 있고 1형 당뇨인들은 인슐린을 조금 덜 사용하고 혈당 스파이크가 되는 걸 막아줍니다. 간단하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이나 인슐린 주사 없이 운동만 하면 혈당 관리가 잘 되면 더 좋겠네요. 절대 아닙니다. 제 주위에도 약이나 인슐린 처방 없이 음식을 조금만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혈당을 조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혈당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는 있어도 영양소가 제대로 우리 몸에 공급이 되지 않으면 당연하게도 우리 몸의 세포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인슐린도 그리고 음식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충분하게 공급되어야 해요. 특히 1형 당뇨병 환자들은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 본인의 기초 대사량 그리고 생활 패턴에 따라서 적정량의 인슐린을 적합한 시간에 주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좀 더 인슐린 작용을 도와주는 것이지 아직 약을 끊은 상태가 아닌데 약을 끊거나 인슐린이 꼭 필요한 1형 당뇨인들이 인슐린 용량을 확 줄이게 되면 인슐린 감수성도 좋아지다가 다시 나빠져요. 운동은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은가? 식사를 하고 30분 후에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위 기능에 문제가 없다면 식사 직후에 운동하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아요. 혈당에는 가장 좋습니다. 식사 후에 가벼운 걷기부터 하시는 거고요. 당뇨로 위 기능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은 충분히 소화가 된 후에 운동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공복에 운동하는 거는 당뇨인들한테는 좋지 않아요. 그 이유는 저혈당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혈당 정말 조심하셔야 되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특히
아침 공복에 운동을 하게 되면 자고 있을 때는 분비가 안 된 호르몬들,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들, 코티졸, 글루카곤, 아드레날린 이런 호르몬들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막 몸에서 분비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혈당이 막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복에 운동은 가급적 하지 마시고요. 꼭 음식을 섭취한 후에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일형 당뇨인들은 저녁 운동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이 바쁘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퇴근한 이후에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낮에는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들이 막 분비가 되다가 밤이 되면 그게 점차 줄어들면서 혈당이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때 밤 늦게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 효과하고 혈당 올리는 호르몬들 저하로 이렇게 저혈당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 운동은 가급적 빨리 끝내고 잠자기 전까지 적당한 혈당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운동을 하고 나서 꼭 새벽에 저혈당이 온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죠. 이제 그건 운동 효과 플러스 내 몸의 기저 인슐린 작용 플러스 혈당 올리는 호르몬 감소 때문이에요. 그래서 밤 늦게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고강도 운동을 밤늦게 하게 되면 새벽 저혈당이 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고강도 운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밤 늦게 운동을 하게 되면 새벽에 저혈당이 오면 우리가 수면에 방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도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걸 막거든요. 우리가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새벽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또 나쁜 저혈당이 올 수가 있으니까 밤늦게 운동하는 건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한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 고혈당이 온다는 분들 계시죠. 예를 들어서 헬스를 엄청나게 많이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막 100m 달리기를 많이 뛰거나 이럴 때 혈당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으면서 운동을 마치고 나면 혈당이 막 올라가요. 이건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 생리 현상입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쓰는데 근력 운동이나 아니면은 심한 유산소 운동은 이제 몸의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꺼내 쓰거든요. 근데 심한 운동을 하다가 이제 운동을 딱 멈추게 되면 간에서 포도당을 계속 꺼내주다가 이게 바로 멈추지 못하고 천천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이 계속 나오니까 일시적으로 혈당이 높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이럴 때 이제 혈당이 높다고 인슐린 추가 주사를 맞거나 그러면 저혈당이 금방 올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안정을 취하면서 혈당이 좀 떨어지기를 지켜보는 게 더 좋습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고혈당이 왔더라도 합병증이 오거나 우리 몸에 크게 해롭진 않아요. 오히려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몸에 훨씬 도움이 되죠. 그리고 또 운동 후에 고혈당이 되는 경우가 저혈당 반발작용으로 이렇게 운동하면서 심한 저혈당이 오면 이제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들이 막 분비되면서 이렇게 고혈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내 몸의 혈당 추이를 자세하게 살펴야 됩니다. 저는 한 150에서 250 정도가 운동하기에 딱 좋은 혈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다가 한 120 정도가 되면 저는 더 운동을 안 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죠. 이제 그럴 때는 음식을 중간중간에 이제 섭취를 하면서 에너지바를 먹거나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병증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고 본인에게 맞는 강도와 시간의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는 어떤 운동이 당뇨인들에게 좋은 운동이고 저는 20년 넘는 동안에 어떻게 운동을 해왔고 그리고 인바디 검사를 통해서 제 현재 몸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2부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